가자 동네 한 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oh my cobblestone 이제 다 같이 놀자. 네, 오늘은 끊임없이 이슈가 되는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누가 보이스피싱 당했다 하면은 에이 그거 누가 당해 이렇게 말씀을 다들 하시지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누군가는 당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회적 이슈에 참 교묘하게 파고들어서요. 또 막대한 피해를 또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진화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수경찰서의 류일재 진흥범죄수사 팀장님 모시고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또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신고도 참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또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경찰청 통계 자료를 뽑아왔는데요. 2019년도에 37,600여 건, 2020년도에 31,680건으로 약간 감소 추세이고요. 피해 금액을 보면은 2019년도에 6,400억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7천억 원으로 약간 증가세입니다. 금액은 늘었어요. 오히려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생 유형을 보면은 대면 편취 수법이 전년 대비 약 106%가 급증을 했다 하고요. 예. 대면 편취를 한 만나서 이렇게 돈을 받는. 그렇습니다. 직접 사람이 받으러 와가지고 건네주는 거를 대면 편취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좌 이체형 수법은 오히려 71% 감소했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범죄 수법이 좀 갈수록 대담해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게요. 만나서 편취하는 게 늘었다니. 예. 우리 지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번 통계를 봤는데요. 우리 지역의 경우는 총 한 280건이 발생을 했고요. 피해액으로 봤을 때 한 60억 원 정도가 피해를 60억 당했습니다. 원. 그렇습니다. 참 꽤 적은 많네요.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보이스피싱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수법입니까? 대환대출이라든가 뭐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그 전부터 쭉 있어 왔지만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대출이 늘다 보니까 좀 더 쉽게 넘어가고 피해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서민 대출이라든가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해서 우리 이제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기존에 또 대출을 가지고 있던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악질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팀장님께서 좀 기억에 남는 보이스피싱 이런 게 있었다 하나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를.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모든 사건이 다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제 뭐 기억에 남는 올해 6월경에 네. 뭐 서울중앙지검 이모 검사를 사칭해서 1억 9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와 1억이나요? 예, 그렇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있었나요? 그럼 그분한테 원래?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 돈은 아니고요. 처음에 어떻게 속게됐냐면은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 각 은행에서 금융 제재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곳의 은행으로부터 총 1억 9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하였고요. 대출을 받게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돈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또 범인들이 불러준 업비트 지갑 주소로 보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편취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그 좀 젊은 친구가 어떻게 속았냐고 봤더니 자기가 직접 그 검사 이름을 또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진짜 그랬더니 있는 예, 검사인지. 그랬더니 실제 있어요 그 검사가. 어머.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 이제 완전히 믿게 되었고요. 좀 젊은 분이었는데 그 피해 금액이 본인 돈이 아니고 대출을 받다 보니까 아이고. 예, 좀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뭐 빠져나가기가 뭐 쉽지가 않네요. 아니 실제 존재하는 검사의 이름까지 사칭을 할 정도면 정말로 이게 교묘해지고 또 철저해진 것 같아요. 그 하는 사람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젊은 분들도 속아 넘어갔다고 하니까 참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과거의 수법들이 있고 지금에 좀 많이 유행하는 수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전에 보이스피싱 하면은 뭐 개콘 방송에 나왔던 어눌한 말투를 좀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뭐 중국이나 필리핀으로 직접 건너가가지고 조직적으로 가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뭐 말투를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그 예전에는 주로 뭐 대환대출을 빙자해서 특정된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 그래서 약간 그런 방법이 주류였다면은 네. 요즘에는 전화를 해서 속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뭐 문자 등을 이용하고요. 특히 이제 피해자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게 합니다. 금융기관 홈페이지하고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화면하고 똑같이 보이게 하고 또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거나 전화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중간에서 그 어플을 통해서 가로채기 때문에 그 피해자는 한번 걸려들면 본인이 속는다는 걸 전혀 모르죠. 그걸 갖다가. 아 그래요. 전혀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뭐 피해자가 경찰서를 간다든가 또는 가고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위치 추적까지. 그렇게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핸드폰이 해킹을 당해서 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아, 정말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사진에도 나왔지만 뭐 엄마 지금 폰 고장 났어. 얼마 좀 보내줘. 뭐 이런 식으로 문자는 저희 부모님도 꽤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받는다고 맞아요. 하시는데 실제로 받아 보셨어요? 저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팀장님한테 걸리면 뼈도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바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하루 시간을 소비하라는 마음에서 조금 어찌 보면 조금 이제 애를 시간을 먹이다가 끌게, 네. 예, 그만해라 그렇게 하면 바로 끊습니다. 예. 아유, 이게 잡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한 수법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더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인들 속는 게 그 수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 그 예전에는 주로 뭐 검찰, 경찰 등 기관을 사칭해서 대포 통장으로 이체를 받는 계좌 이체행이 많았다면은 또 최근에는 통장 개설이 좀 어렵습니다. 예. 통장 개설이 맞아요. 어렵다 보니까 뭐 인출책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서 만나서 돈을 받아오는 일명 대면 편취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몇 네.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면요. 네. 우체국, 경찰, 금감원을 사칭해서 명의가 도용되어 카드가 발급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해서 현금 5천만 원을 가져간 경우가 있었고요. 기존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 금액의 일부를 예치금으로 납부해야 대출된다며 2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또 이중 대출 신청으로 금융법 위반이다. 차량 할부금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라 해서 1,500만 원을 받아갔고요. 또 뭐 다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 일련 번호를 확인해야 된다. 집회조사관을 보낼 테니 현금을 모두 그 사람한테 전달해라 해서 1,2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를 하자면은 현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야 되니까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해서 6,060만 원을 받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평가 점수를 높여야 된다 또는 뭐 신용도를 높여야 된다 또 가전제품 배송 예정이라 문자를 보내고 정신 정보가 유출이 됐다 이런 수법으로 해서 피해자명의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뭐 찾아서 금감원 직원에 보내라 해서 다 속아서 이제 돈을 건네준 사례들입니다. 예. 아니 들어보니까 정말로 들으면서도 대출 뭐 껴있고 상환해라 이런 얘기가 막 들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이걸 안 하면은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옛날에는 막 전화로 지금 자녀가 내가 납치를 했으니까 돈을 보내라 뭐 이런 피싱도 많았는데 그런 게 요즘도 있나요? 그런 것도? 이제 예전에 많이 썼던 수법인데 그건 너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자꾸 조금 더 어렵고 좀 복잡합니다 이게. 생활에 밀접하게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휴대폰이 없으면 사실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휴대폰을 이용한 맨 처음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않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참 수법이 진흥화되고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뭐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피해자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또 수사하는 입장에서 늘 이게 궁금해요. 도대체 왜 이럴까? 늘 이제 궁금한데 그 실제 피해자들도 보이스피싱을 알고 있었지만은 뭐 정작 본인들이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다. 좀 하소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줄지 않는 이유는 아마 간단한 것 같아요. 규제를 갈수록 보이스피싱도 계속 지능적으로 진화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들어봤고 또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 정확한 수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모든 범죄라는 게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과거에는 뭐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때려서 죽이거나 찔러 죽이거나 뭐 그렇게 하지만은 사기 범죄는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진화를 할 겁니다 이게. 지능형으로 범죄가 진화를 자꾸 해요. 이렇게. 그 중에 특히 사기 범죄 중에서 이게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데요. 어떤 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기 범죄도 진화를 하고 또 개인 정보를 좀 너무 쉽게 넘겨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일조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 보이스피싱은 문제가 범인을 잡는 것도 어렵고 또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평소에 관심을 갖고 깨어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수법을 진짜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보이스피싱 어떤 수법들인데 이 수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수법으로 공격을 해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그래서 모르는데. 다 의심을 해야죠. 뭐. 그러니까요. 무조건적인 의심.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이 교육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방송을 보신 분도 계시지만 안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신 분의 경우에는 어쨌든 한 번이라도 들어올 만하다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인데 아마 아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이게 있다더라 그거 듣기만 해서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면은 또 당하는 것이 또 안다 하더라도 정확한 수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보이스피싱 피해는 처음에 한 통의 전화라든가 문자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또 대응하지 말고요. 일단 또 뭐 개인 인증번호라든가 계좌번호 또는 계좌 정보, 비밀번호들을 절대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앞으로 비대면 채널의 확인 절차를 좀 강화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뭐 신경을 많이는 안 썼던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너무 피해가 크니까 이게 뭐 한두 사람이 막아서 될 일은 아니고요. 어느 기관 한 기관만 막아서 될 일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도 함께 뭐 많이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고요. 예. 최근에 뭐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문진 제도라든가 체크리스트 또는 뭐 AI 모니터링 제도라든가 어떤 그런 뭐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각종 캠페인들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 자체적으로도 이제 관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전화 사기 예방 서한문을 다 전달했고요. 네. 또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최근에 뭐 이러이러한 수법이 있습니다라고 좀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자체 제작한 뭐 예방 홍보용 팜플렛을 비차여 고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경찰청에서는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가 되면 알려지는 피싱 아이즈 폴리즈라는 그런 어플을 개발해가지고 오, 좋네요. 그렇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하여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 휴대폰에 그런 악성 앱이 설치가 된다면은 경고음을 울려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경찰에서는 그 동안에 신고가 들어오면은 담당 수사관들이 개인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네. 앞으로는 사용되었던 전화번호라든가 그 악성 앱의 주소를 가지고 저희가 킥스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본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막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싱 아이즈 폴리스 한 번씩 또 다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당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노출이 됐다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의심스러운 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가장 요즘 추세를 봤을 때 인터넷 그 주소 있잖아요. URL이라고 그러죠. URL. 네. 예, URL인데 그걸 악성 앱의 주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앱을 절대 클릭을 하지 마시고요. 앱이 그 클릭을 하면 악성 앱이 자기 그 피해자 휴대폰에 자동으로 그게 이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절대 클릭을 안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설령 앱이 좀 설치가 됐더라도 비밀번호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또 만약에 이미 송금이 됐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정지를 시켜야 되니까 전화로 은행 고객센터라든가 경찰 112 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에 1332로 전화를 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럼 보이스피싱 범죄를 내가 당했을 때 혹시 그 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이 돈이 뭐 모자란전 계속해서 인출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일단 들어오면 돈이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해금 환급 절차 등을 정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금융회사는 이체 또는 송금 지연시킨다든가 일시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112 신고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을 해서 피해 구제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침착하게 대응을 잘 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전해 주시죠. 뭐 보이스피싱 누구나 들어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하는 걸 보면은 아마 오늘 방송 보신 분 중에서 혹시 뭐 당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유형을 전 국민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이걸 속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체계를 알고 조심을 한다면 좀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명목이든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라 또는 뭐 돈을 보내라 그렇게 요구하면 이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보시면 네. 됩니다. 이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타인에게 절대 개인정보라든가 통장, 카드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절대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안 넘겨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목적이 어쨌든 간에 넘겨주기 위해서 그걸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실제로 금감원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요즘은 이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범죄 이용됐다, 조사를 받아야 된다 하면은 상당히 당황하실 텐데요.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 끊으시고 대응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전반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여수경찰서 류일재 진흥범죄수사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